한국 사람들의 키는 세계적으로 봐도 괜찮은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일본인들 중에는 한국인처럼 아주 큰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일본은 먹지 않는 습관이 쭉 있었어요. 사무라이 시대가 끝나는 1868년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은 좀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는 를 많이 먹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들이 많이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몸에 좋지도 않고요. 체격적으로도 크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지식 자체가 없는 시대가 쭉 있었죠. 그러한 문화, 체격이 아주 큰 사람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배경이 있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고 2003년에 한국 사람으로 국적을 완전히 옮겼습니다. 현재는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 경제적인 내용으로 역사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주로 불교 국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습관이 쭉 있었어요. 그거는 사무라이 시대가 끝나는 1868년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돼지 그리고 소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사실상 좀 부족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메이지 시대라는 근대화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교류하기 시작해서 일본인들이 스테이크라든가 고기 요리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게 돼가지고 먹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은 좀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는 단 것을 많이 먹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런 식으로 사용됐습니다. 사람들이 요관으로 가면요.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먼저 과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 과자를 손님들이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을 먹으면 조금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저녁 식사를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그런 숙박 업소에서는요, 쌀밥을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먹으면 곤란했다고 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이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단 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나면 저녁 식사할 때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 것을 많이 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사회적으로도 확산이 돼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은 단 것을 굉장히 많이 먹는 문화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먹는데요. 그 간식을 단 과자로 어머니들이 많이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씨는 단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몸에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상 밥을 많이 먹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체격적으로도 크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지식 자체가 없는 시대가 쭉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본인들은 단 것을 많이 먹는 그러한 문화, 체격이 아주 큰 사람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배경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김치를 많이 먹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고요. 일본인들 중에는 키가 큰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한국인처럼 아주 큰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쇼헤이가 193cm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부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 중에는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그 식습관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탄 것을 좋아하는 일본 문화. 그런데 한국은 매운 것을 계속 먹어왔다. 그리고 김치는 소화를 굉장히 많이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냥 완성하게 밥을 먹었고요.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 한국인의 키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키는 세계적으로 봐도 괜찮은 부류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400승을 올린 카네다 마사이치라는 프로야구의 투수가 있었습니다. 400승,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지 않는 대기록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10승 정도의 손진우라는 투수가 최고이거든요. 200승까지 올리면 이거는 엄청난 대기록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 제일교포 카네다 마사이치, 이분은 제일교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매운 것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먹는, 그러니까 식대로요, 집이 망할 지경이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밥을 먹었고, 프로야구 선수가 된 이후에도 영양가가 있는 식품을 굉장히 골라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가 있고 몸에 좋은 음식만을 골라서 먹는 습관, 이런 것이 한국 사람들의 체격을 크게 만든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은요, 한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몸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김치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을 많이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만 잘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나 미국 음식이나 일본의 탕 음식, 또 쟁크푸드라고 그런 음식들은 몸에 좋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사실 라면만 해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라면도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오히려 개량이 돼가지고 한국 라면은 지금 세계화가 됐습니다마는요, 그렇게 몸에 좋은 것은 아닌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라면 업체에서 하이가 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 영양가라든가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